박정숙은 올해 68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아이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이들 앞에서는 늘 웃음을 지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칠판에 글씨를 써내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삶은 그때와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실의 웃음소리 대신 고요한 집안의 정적이 자리했고 교사라는 직함 대신 홀로 남겨진 과부라는 이름이 따라붙었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TV 뉴스를 틀어놓은 채 혼자 아침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전날 남은 국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식탁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앉아 신문을 읽으며 국을 떠먹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의자조차 치워버려 그 자리가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아들 박민수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딸 박미영은 간호사로 병원 근무에 시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씩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직접 찾아오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이나 생일에라도 얼굴을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의 바쁜 삶을 이해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집안을 거닐 때면 불현듯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 다짐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음속 깊이 새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 없다고 애들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 애들은 자기 삶이 있잖아. 우리 둘이서만 잘 지내자 했던 것처럼 너 혼자라도 꿋꿋하게 버텨야 해.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내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저 나는 괜찮다라는 말로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올라오는 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괜찮다. 아직은 혼자 살만하다. 이웃 이순자는 정숙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 같은 마을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벗으로 자주 정숙의 집을 찾아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순자는 늘 말했습니다. 정수가 자식들한테 너무 멀리 하려 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법이야.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애들이 힘들까봐 그래. 내가 조금 불편한 건 괜찮아. 아이들이 눈치 보며 사는 게 더 힘들잖아. 이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삶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아이들이 없어도 혼자서 잘 살 수 있어야 해. 하지만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닥쳐올 작은 사건 하나가 그 다짐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박정숙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 제대로 걷기 힘들었고 허리는 오래 앉아 있으면 금세 쑤셔왔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교실에서 서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끄떡없던 달이었는데 이제는 집 근처 시장을 다녀오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파스를 붙이고 무릎에 온찜질을 하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오는 딸 미영이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 라고 물으면 정숙은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건강해. 병원 갈 일 없어. 사실은 며칠 전에도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무릎이 꺾여 길가에 쭈그리고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하며 다가온 이웃이 부축해 주었지만 정숙은 웃으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혹시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들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라. 자기들 삶이 있잖아. 그 말은 정숙에게 약속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TV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을 볼 때면 눈가가 젖어들곤 했습니다. 하루는 오랜 친구 이순자가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정숙의 냉장고를 열어보다가 반찬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정숙아, 이게 뭐니? 김치랑 달걀밖에 없잖아. 이렇게 먹고 어떻게 버티니?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먹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니? 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애들한테 말 안 할 거야? 민수나 미영이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겠니?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바빠.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평소처럼 시장에 다녀오는 길의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와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하게 어두워졌고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이순자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정숙아,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순자는 급히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숨겨왔던 나약함이 결국 드러나 버렸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들어선 순간 정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는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쌓였다고 했고 한동안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듯 했습니다. 그 사이 연락을 받은 아들 민수와 딸 미영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다리가 안 좋은데도 혼자 계셨다니. 정숙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미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한테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엄마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세요? 정숙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꼭 붙들고 있던 다짐이 사실은 자식들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쓴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더 큰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저희한테 의지하세요. 저희는 엄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힘이에요. 정숙은 가슴 깊이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자체가 자식에게는 삶의 뿌리이자 위로라는 사실을. 며칠간의 입원 치료를 마친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녀는 자식들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시리다고 말하면 아들이 약을 사들고 왔고 미영은 퇴근길마다 들러 저녁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점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의 아내와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이 아이들의 엄마구나.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남편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이제야 알겠구나. 너는 짐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그 자체라는 걸. 시간은 흘렀고 정숙의 무릎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그녀를 챙겨주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말했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달라졌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시간을 후회하며 더 자주 엄마 곁에 머물렀습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웃음과 대화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짐이란 누군가의 사랑을 방해할 때 붙는 이름이지 사랑을 나누는 존재에게는 결코 붙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은 아이들에게 짐이 아니라 여전히 삶의 기둥이자 버팀목이라는 것을. 그녀는 창가에 앉아 흐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정숙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도 좋은 이야기로 전해드릴게요. 구독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누르고 제 채널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